서비스입니다. 삶 그 자체를 위해 영이 된 적이 없다면 공허하다. 우리는 대부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우리를 팔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벌을 만들고 스펙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본이 없기에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치열한 노력 끝에 우리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후 우리는 조직에서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조직에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밥값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예에게 언제 자유가 주어집니까? 퇴근 이후입니다. 퇴근을 하면 억눌렸던 마음이 풀어지는데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소비의 자유에 한정됩니다.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따뜻한 방 안에서 잘 수 있는 자유죠. 그러나 그것은 소비의 자유일 뿐입니다. 소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이죠. 술이나 밥이나 넷플릭스나 따뜻한 밥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소비의 자유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예는 퇴근을 기다리고 주말을 고대하며 휴가를 앙망합니다. 노예에게 생산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고도로 분업화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분업화된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생산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은 노동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초과 노동에 시달리죠.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시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은 떨어지고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노동자는 벽돌을 지고 올려서 건축물을 건설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이 아니기에 내가 분업에 참여했어도 이 아파트는 낯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에서 소외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소비의 자유만 있지 생산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생산보다는 소비를 강요합니다. 그래야 노예가 소비로 쓴 돈을 걷어들이고 다시 노예에게 돈을 벌 노동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쪽의 자유만을 누립니다. 소비의 자유는 돈이 있을 경우에만 누리는 한시적인 자유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산과 소비의 자유를 같이 누리는 삶이죠. 포용하고 우애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에서 스키델스키 부자가 여가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가는 단순히 일에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가는 외적 강제 없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취미 활동이죠. 즉 경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생산 활동을 말합니다. 영화 와이키키 브로더스에서처럼 돈을 벌기 위해 룸사롱에서 기타를 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공이 될 수도 있고 공예가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억지로 하는 돈벌이가 아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생산활동을 여가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가가 없는 삶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만 바쳐졌을 뿐 실제로는 삶 그 자체를 위해 영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할 뿐이다. 즉 생산의 자유, 여가가 없다면 나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물건을 만들었을 뿐이지 나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